안녕하세요. 기발한 정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뽀개기 8강 유즈 이펙트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즈 래프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죠. 유즈 래프는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 복습 조금 잠깐만 해볼까요? 이제 유즈 래프를 언제 썼나요? 보통 그 돔 엘리멘트라고 하죠. HTML 돔 엘리멘트, 뭐 인풋이라든지 그런 태그들을 우리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포커스를 준다든지, 그죠? 자동 포커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주기 등을 활용했어요. 아니면 이전 데이터를 캐싱을 해놓는다든지 그럴 때 쓴다 였습니다. 유즈래프가.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즈 이펙트에 대한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조금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개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터미널에서 npm create byte latest 그래서 use effect tutorial이라고 하겠습니다. effect tutorial basic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타입스크립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use effect tutorial basic. 자, 일단은 이 한번 돌려볼게요. 프로젝트를. 자, 터미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m run tab. 자,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페이지가 렌더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 기본 소스 코드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보시면 div 요거 좀 없애고요. 카드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카드만 남겨놓고 카드 버튼 정도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렌더링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를 정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렌더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점마다 언제 이런 이벤트들이 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렌더링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렌더링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실행이 된다. 무슨 말이죠?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보시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set count use state를 통해서 현재 값이 변경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뭔가 콘솔 로그 같은 걸 찍어서 찍어볼게요. 대충 이런 거 하나 하게 되면은 자, 검사 콘솔 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일단은 렌더링이 됐죠. 근데 이거 두 번 타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main.tsx에서 스트릭트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뭐 지금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제 학습 중이니까 스트릭트 모드를 빼고 한번 돌려볼게요. 개발 중일 때는 괜찮긴 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렌더링 이런 시점들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빼고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화면이 그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렌더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FTSX 8번째 줄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 말은 여기도 같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카운트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죠? 그렇죠. set 카운트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previous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현재 카운트 값을 바꿨죠. 바꿨으니까 렌더링이 한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찍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변경이 되면 그 렌더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유즈 이펙트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렌더링이 될 때 실행이 되는 애라서 그래요. 유즈 이펙트는 렌더링이 될 때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렌더링이 되고 나서 실행이 돼요. 유즈 이펙트는 렌더링이란 행위가 되고 나서 실행된다. 자, 무슨 말이냐? 유즈 이펙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유즈 이펙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유즈 이펙트가 호출되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유즈 이펙트 실행. 자, 저장하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렌더링이 먼저 되고 나서 얘가 실행되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점이에요. 단순히 얘가 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유즈 이펙트 밑에다가 이렇게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래도 어때요? 렌더링이라는 행위가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이펙트가 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실행 시점 자체가 유즈 이펙트는 렌더링이 되고 난 이후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캡처해서 같이 올려볼게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유즈 이펙트는 렌더링이 실행되고 나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유즈 이펙트라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얘를 언제 쓰느냐? 근데 얘가 타이밍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이 타이밍 컨트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동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즈 이펙트 발동 컨트롤 이런 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계속 실행되는 거. 1번 렌더링 시 계속 실행 가능. 이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처음 이 웹페이지가 처음 실행이 딱 됐을 때 최초 한 번만 실행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최초 한 번만 실행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게끔 처리할 수가 있어요. 특정 조건에 따라 조건이 되었을 때만 그 조건에 충족했을 때만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실행 가능.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린 예시가 바로 렌더링 시에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은 뭐라고요? 렌더링이 된 이후라고 했습니다. 렌더링 된 이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얘가 타는 거예요. 유즈 이펙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 함수에서 어떤 걸 막 이렇게 쓰더라도 마지막에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쵸. 렌더링 시 계속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 자체가. 이게 1번이었습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최초 한 번만 실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여기 뒤쪽에 의존성 배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디펜던시 어레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비워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 나는 한 번만 실행될 거야. 그래서 최초 한 번만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한 번만 실행이 된다.
자, 두 번째, 최초 한 번만 실행.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새로 고침하면은 어때요? 한 번 실행됐죠? 이 녀석이 유즈 이펙트 최초 한 번 실행됨이 호출이 되었는데, 어때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테이트가 바뀌고 렌더링이 되니까 렌더링 먼저 프린트가 찍히고 그 다음에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된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는데 얘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이렇게 타이밍 컨트롤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때는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할 수가 있겠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 한 번만 실행이 또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걔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행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카운트 있죠. 이 카운트가 변경이 되면은 얘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스테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is count 3냐 불리언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set is count 3 무슨 뜻이에요? 카운트가 3이면은 발동이 되게끔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배열이라서 하나 더 넣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is count 3랑 is count 6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3이랑 6이 되면 제가 태우게끔 한번 해볼게요. is count 6. 자, 요거는 특정 조건일 때만 타는 거예요. 숫자가 3이나 6이면 3이나 6이면 실행이 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게 되면 볼게요. 그러면 is count 3랑 is count 6를 건드려야겠죠.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제일 좀 쉬운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set count를 진행할 때 요 녀석 카운트 요거 프리비어스 값을 반환하기 전에 해도 되겠죠. set is count 6냐 set is count 3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운트가 3이다. 카운트가 6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그러면 자, 처음에 무조건 실행이 되긴 하네요. 그쵸? 유즈 이펙트가 처음에 실행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처음 실행은 무조건 되긴 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실행은 되고 조건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보면은 자, 1, 2, 3 그쵸. 3이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 알죠? 저희 유즈 스테이트 할 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타이밍 이슈 때문에 이게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예 지금 보면 유즈 이펙트가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유즈 이펙트를 써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유즈 이펙트를 하는데 카운트가 변경이 될 때마다 발동을 시킬게요. 그러면서 유즈 이펙트 카운트가 바꾼다 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도 가능은 하겠죠. 이렇게도 가능은 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카운트가 바뀔 때마다 초초에도 실행되고 바뀔 때마다 실행이 얘도 같이 되겠죠. 예. 하나 둘 셋 되면서 3일 때 이제 얘가 탔고요. 5, 6일 때 얘가 또 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렌더링이 한 번 더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 되는데 또 1번이 또 찍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유즈 이펙트를 활용하실 때 유즈 이펙트가 어떤 특정한 키 값이 변경이 되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카운트라는 스테이트 값이 변경이 됐으니까 또 렌더링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스테이트를 바꾸는 시점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요거로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이 부분은 렌더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스테이트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is count 이런 것들도 요렇게 그냥 만드시면 돼요. is count 6는 어차피 다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함수가 호출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다. 그리고 is count 3가 이렇게 is count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러면 렌더링 횟수를 우리가 줄여줄 수가 있어서 괜찮거든요. 어때요? 더 안 타죠, 그쵸? 그래서 불필요한 렌더링은 좀 줄일 수가 있다. 이것도 결국엔 성능 이슈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줄여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3이랑 6에 대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use ref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만든다고 볼게요. input 태그 하나 만들어서 placeholder 숫자가 3일 때 count가 때 포커스 됩니다. 이렇게 하나 더 만들게요. 인풋 같은 거를 만들어서 컨트롤이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카운트가 6일 때 포커스 됩니다 하고 레프를 두 개를 만들게요. use ref count 3 input ref라고 하겠습니다. use ref 자료형은 html input 하면 되죠? input 엘리멘트. 네, 초기 값은 null이고 3랑 6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만든 다음에 인풋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아요. ref는 어딨습니까? count 3 input ref 그 여기는 count 6 input ref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어떤 걸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타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 3이라면 그때 레퍼런스에 접근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도 조건을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is count 3가 아니라면 그때 이제 리턴을 해서 아래 안 타게끔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count 3 인풋에 current에 접근해서 포커스를 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3랑 6랑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시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count 6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 둘, 셋일 때 얘가 포커스가 되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6일 때 포커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존성이 들어갔어도 어차피 한번 타긴 합니다. 예,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한번 유저 이펙트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결국에 유저 레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렌더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렌더링이라는 것은 이 함수 있죠. 예, 리액트 함수 자체가 한번 실행이 되는 거를 뜻합니다. 이 함수 자체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찍었었던 이런 콘솔 로그가 찍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해야 결국에는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렌더링이 꼭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렌더링 되는 거는 좀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렌더링은 우리가 줄여주는 게 좋다.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연산 어차피 하면 된다 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이펙트는 시점이 언제 발동된다고요? 렌더링이 되고 난 이후에 로직이 타는 게 기본형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웹페이지가 최초 한 번만 실행이 되게끔 하려면 이렇게 의존성 배열을 비워두면 돼요. 그러면 한 번만 얘는 무조건 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리 렌더링이 되더라도 렌더링 이후에 이 부분은 유저 이펙트는 실행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행이 되게끔 하는 거는 이 의존성 쪽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테이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프랍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변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데이터와 이게 만약에 is count 3가 이전이 false였어요. 그러면은 이 false가 true로 바뀌면 그때 타게 됩니다. 물론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도 무조건 처음에는 실행이 되긴 해요. 이 부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이펙트는 발동 컨트롤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은 무조건 렌더링 이후에 탄다. 최초 한 번만 실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특정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유저 이펙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컴포넌트 하나만을 저희가 만들었었죠. 만들어서 그냥 페이지 하나에서 그냥 작업을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페이지를 여러 개 두고 자식도 두고 하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더 렌더링이랑 관련해서 더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